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오늘 주 바이오펜시 식물세포 플랫폼 개념과 중요성, 그리고 상업적 가치와 미래 성장성에 대해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근에 전 세계에서 기후변화도 많이 일어나고 있고, 그리고 식물세포에서 우리가 화장품 소재라든지 먹는 거, 그리고 식물세포를 활용한 의약품 플랫폼까지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그런 주제로 말씀드리려고 하고 있고요. 저희 바이오펜시는 2021년 기술 특례 상장 기업입니다. 그래서 발표 목차는 다음과 같고요. 최근에 내용들을 짧게 정리해 봤는데, 2016년 클라우스 슈밥이 The Fourth Industrial Revolution이라는 4차 산업혁명에 대해서 언급이 있었고, 그 이후에 2020년에 팬데믹, 코로나 바이러스가 등장을 하면서 신개인주의로 많이 변화가 됐고, 전 세계가 셧다운이 되면서 많은 바이오 산업에도 많은 변화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2022년에 전쟁이 시작되면서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쟁 간에 곡물 파동이라든지 여전히 곡물 파동, 석유 파동, 에너지 자원에 대해서 많은 이슈가 있고, 현재 중국과 미국이 냉전 체제가 되고, 작년에 바이든 정부가 앞으로 제조 혁신에 있어서 바이오 파운드리 쪽에 $2빌리언 연구개발비로 투자한다는 이야기도 있었고, 한국에서도 그에 발맞춰가지고 여러 가지를 하고 있는데, 앞으로 시대는 일론 머스크가 스페이스X를 통해서 우주 여행도 화성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있고, 또 앞으로 시대에 보면은 식물, 동물, 인류 공존을 모색하고, 그리고 인류가 기후변화에 대응하기 위해서 어떤 새로운 종자라든지 환경변화에 살아남는 것들이 되게 중요한 이슈가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점점 인간의 수명이 연장되다 보니까 늙고 나이가 들면 병들고 하는데, 그것보다 건강한 삶의 문화, 그래서 먹는 것도 단순히 살찌는 것보다는 영양이 아닌 건강한 쪽에 먹는 그런 헬시 리빙 컬처 문화 쪽이 계속 발달되고 있고요. 그 중에 식물세포 플랫폼은 이런 것들을 가능하게 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최근 2023년 10대 기술 1월달에 발표한 MIT 테크놀로지 리뷰 내용들을 보면 바이오 파트가 한 4개 정도 있는데, 그 크리스프카스9이라는 유전자 편집 기술이 앞으로 10년 내에 콜레스테롤 수치를 낮춰주는 그런 쪽으로 갈 수 있다, 그런 이야기도 있고, 사람이 나이가 들면 장기가 좀 노화되는데, 그 맞춤형 장기 쪽도 가능할 거다. 그럴 뿐만 아니라 원격 오류를 통한 임신 중지를 좀 특이했었는데요. 원격 오류를 통해서 그 사람의 사람의 상태를 파악해서 낙태를 예방하는 약간 그런 쪽도 이슈가 있었고, 그리고 진 에디팅 기술이나 유전자 분석 기술을 이용해서 고대 유전자를 발견해서 다시 살리려고 하는 그런 시도가 있습니다. 그래서 AI 인공지능과 더불어서 바이오 산업에 대해서 계속 기술에 대해서 많은 조명을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요 앞전에 쭉 보시면 2016년부터 식물에 대한 어떤 그런 미래에 대한 조명이 있었는데, 2016년에 보면 앞으로 10년 내에 유전자 편집으로 맞춤형 면역 항암 항체라든지 토마토나 우리가 상추를 먹으면서 혈당을 떨어뜨리거나 이런 것들이 가능할 것이다, 10년 내에 그런 이야기가 있었고, 쭉 바이오에 보시면 2022년에는 인공지능 기술로 단백질 구조 구조 같은 거를 예측을 해가지고 신약 개발이 예측 가능할 거다. 그래서 지금 루닛이라는 그런 상장사들도 주가가 엄청나게 폭등을 하고 있고, 이 인공지능 기반의 신약 개발이 거의 불가능한 영역이 아니라 가능한 것으로 알파폴드가 2022년에 이미 그런 예측된 사례도 있고, 유전자 편집 기술로 여러 가지 유전자 치료라든지, 그리고 앞으로 먹어서 혈당을 떨어뜨리는 그런 기술들이 관련되어 있고, 바이오 에피덴시에서도 유전자 편집 기술을 활용한 여러 가지 연구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전히 이 수명이 계속 연장되다 보니까 인간이 한 120세까지 살 것이라는 것은 지금 다 예측 가능한 이야기고, 실제 한 90살 넘으면 사람의 장기의 기능이 많이 떨어지지만, 이런 식물세포 플랫폼이나 앞으로 여러 가지 과학기술 발달로, 의료기술 발달로 좀 더 오래 사는 롱 라이프 스팬 삶이 다가오고 있고, 그런 실버 산업을 대신해서 여러 가지 기술들이 발달되고 있는데, 그것 중에 하나가 헬시 리빙 컬처, 헬시 리빙 문화에 대해서 노화 예방을 위한 리버스 에이징이나 영노화 분야도 이 바이오 분야에서 많이 뜨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사람들이 잘 몰랐던 식물세포 플랫폼을 할 수 있는 것들에 대해서 많은 글로벌 제약사나 또 글로벌 스타트업들이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도 이제 코헤런트 마켓 리서치에 나온 자료를 바탕으로 다시 이제 저희가 자료를 조사했었는데요. 글로벌 식물세포 시장이 보시면 거의 2027, 8년에는 거의 이제 100억 달러 규모로 증가될 거라 추정하고 있고, 그 속에 이제 건강기능식품이라든지 화장품의약품이 골고루 퍼질 것이고, 이게 애뉴얼 그로스 레이트가 10% 이상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지구상에는 대략 221만 4천 종 정도의 생물종이 살고 있고, 그 중에 꽃을 피우는 식물만 36만 9천 종입니다. 그 중에 인간이 이용하는 식물은 3천 종 미만이고요. 실제 우리가 알고 있는 곡물류에 들어오게 되면 한 열 몇 종 정도밖에 안 되고요. 스타치를 만들면은. 그리고 이제 메디시널 플랜트라 불려지는 의약용 식물들이 또 한 300개 정도 되고요. 그리고 이제 비건주의자들이 먹는 이제 인디아나 이런 시장에서 채소를 먹는 게 우리가 한 3천 종 정도 됩니다. 실제 이제 우리가 이용하는 곡물, 그다음 메디시널 플랜트라든지 채소류에 있는 식물들이 극히 이제 제한적이고, 그거를 잘 활용해서 거기서 이제 추출해서 원료로 쓰는 거, 그리고 먹는 거, 다시 그 세포 플랫폼을 만들어서 의약품 개발도 이제 가능할 수가 있어서 앞으로 되게 유망한 시장이 될 거라 생각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세포를 하면은 생명의 기본 구성 단위인데, 사람은 대략 성인 사람 몸을 기준으로 70조 단위의 세포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 식물, 우리가 알고 있는 풀이라든지 나무가 다 이런 식물 세포로 이루어져 있고, 어떤 나무는 식물 세포가 1조 개도 있고요. 어떤 거는 뭐 수억 개도 있고 되게 종류가 다양하거든요. 그래서 식물 세포를 하면은 우리가 알고 있는 나무를 예를 들면 나무의 잎, 줄기, 뿌리, 꽃 이렇게 생각하면 이건 다 기관들이고요. 그 속에는 다 세포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 세포를 활용하게 되면 그 유전자 분석부터 다양한 이제 팩트 플랫폼을 활용해서 이제 단백질 생산이라든지 그 단백질의 의약품이나 항암 항체도 될 수 있고요. 여기 보시는 바와 같이 지금 의약품 분야에서 이제 식물을 활용하고 있는 식물들이 보면 니코티아나 벤세미아나라는 담배 사촌경의 식물이 있습니다. 그 니코티아나 벤세미아나를 활용해서 코로나 치료제 같은 백신도 만들어졌고, 이미 노로바이러스 같은 백신들도 식물 성체로 이제 만들고 있는 글로벌 기업들이 많이 있습니다. 국내에도 바이오앱이라는 회사가 니코티아나 벤세미아나 그 담배 사촌경의 식물에서 그 돼지에 관련되는 백신을 이미 개발해서 시판도 시작됐고요. 뿐만 아니라 그 식물 세포에서 최근에 이제 엑소좀이라 불려지는 엑스트라셀룰러 피지컬 세포의 스포츠도 만들어지고 있고, 그 속에 식물 세포에 또 PDRN이 폴리데옥시 리보 뉴클레오타이드인데 DNA 같은 게 있으니까 DNA를 활용해서 화장품 소재라든지 혹은 필러 소재로도 개발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식품 분야에서는 이미 그 식물 세포를 먹는 걸로, 장미 플라젠타 세포는 이제 먹는 걸로 일본에서 이미 개발이 되었고, 뿐만 아니라 이제 미국의 A사나 G사 같은 경우는 식품의 항류로 개발하고 있고, 프랑스의 이제 그 지보당 같은 데도 이게 이제 나고야 여정수 때문에 이제 그 CBD나 ABS를 대비해가지고 세포 배양 기술로 지속 가능한 소재를 얻으려고 이 항류도 개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이제 미국의 스타트업이 있는데, 이제 브라질의 그 회사가 있고, 미국의 스타트업 회사는 식물 세포 중에서 면화 세포, 옷을 만드는 우리 문익점이 이제 옛날에 면화 씨를 훔쳐와가지고 우리가 면화를 신고 했다고 그러잖아요. 지금은 세포를 만들어가지고 커튼 파이버, 섬유를 만들어서 조그만 솜 만든 걸로 H&M하고 구글에서 400억을 투자받았습니다. 되게 얼리 스타트업인데, 이런 식물세포 플랫폼 기술이 확장성이 되게 높기 때문에 그 미래의 가능성을 보고 의류시장도 우리가 옷을 이렇게 만드는 원단들을 세포 배양 기술로 가져갈 수 있다는 되게 좋은 사례가 되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생산 플랫폼에 있어가지고 식물세포 플랫폼이 앞으로 이제 예를 들면 코카콜라나 펩시콜라 쪽에서도 우리가 만드는 비브리지 음료 같은 경우도 사람들이 음료를 많이 먹으면 이제 살이 찌고 이제 당 이런 문제가 있으니까 식물 기반의 단백질이 풍부한 음료를 만들려고 이미 이제 코카콜라나 펩시콜라도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식물 분야에서 단백질 함량이 많은, 그래서 소비자가 느꼈을 때 식물 기반한 단백질이 많이 음료에 들어있으면 좋겠다, 이런 인식이 있기 때문에 그런 쪽에 이제 생산 플랫폼으로서의 식물 시장이 계속 등장이 되고 있고, 많은 연구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깨구리밥이라는 그 식물이 있는데, 그 깨구리밥 식물도 보면은 단백질 함량이 그 깨구리밥의 한 30% 이상이거든요. 그래서 햇볕만 있어도 깨구리밥이 계속 분열해서 하기 때문에 이미 미국에서는 사료로도 개발됐고, 지금 먹는 단백질 보급원으로 소이빈, 그 콩 다음으로 이제 그런 것도 이제 연구 대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식물 세포로 할 수 있는 게 되게 많이 존재한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고, 실제 이제 대마라는 그 식물도 전 세계에서 임상에 지금 100건 이상 들어가 있습니다. 임상 1, 2, 3 상에 대마를 활용한 뇌전증 치료제부터 이 신경질환 쪽에 많은 것들이 들어있고, 특히 임소미아라는 불면증 같은데 대마의 성분이 CBD 오일 같은 게 좋기 때문에 그런 글로벌 제약에서 임상을 진행하고 있는 것도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나라에도 삼양사에서 개발했던 그 텍솔이라는 그 이제 항암제가 있는데, 그것도 이제 주목나무에서 세포 배양으로 그 제넥솔이라는 그 파클리탁셀을 생산해서 시판하였습니다. 그래서 이제 의약품 된 사례도 있고, 그래서 식물 세포로 할 수 있는 플랫폼이 되게 다양한 곳에 많이 존재한다, 그런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최근에 2, 3년간 하도가 뭐냐면, 앞으로의 농업은 스마트팜 뭐 이런 것도 중요하지만 세포 농업이라는 단어가 등장을 했고, 미국에서는 셀룰러 에그리컬처로 많은 스타트업들이 도전하고 있습니다. 세포 농업이라는 게 세포를 바이오 리액터에서 지속 가능하게 배양해서 원하는 산물을 계속 뽑아내는 겁니다. 그래서 특정 식물 세포를 어떤 식물에 살 건지를 이제 결정을 한 다음에 그거를 이제 캘러스라는 미분화 세포 덩어리를 만들고, 그 발화된 캘러스로부터 이제 업스트림에서는 이제 계속 배양을 하는 거고요. 다운스트림에서는 대용량으로 생산하기 위해서 처음에는 1리터, 2리터 소규모인 거를 100리터, 심지어는 100리터가 아닌 10만 리터까지 이제 하는 그런 이제 케미컬 엔지니어링 기법을 이용해서 다운스트림을 준비하고 있는 회사들이 존재하고요. 이미 이 단계에서 어떤 식물 세포로 뭘 만들 것인가에 대해서 고민이 되게 많고, 그런 파이널 시장을 이게 이제 화장품으로 갈 거냐, 식품으로 갈 거냐, 의류로 갈 거냐, 의약품으로 갈 거냐 해서 이 회사 같은 경우는 이게 면화세포에서 만든 파이버예요. H&M이라는 의류 회사에서 과감하게 이 회사에 엄청난 돈을 투자했습니다. 이 회사는 MIT 하버드 연구원들을 다시 많이 고용을 해서 이게 실현 가능하게 라지 스케일로 만들려고 하고 있고, 이게 포브스 잡지에도 이제 이슈가 되고 있는 게 지금 최근의 일들이에요. 이 회사는 제 독일의 회사인데요. 방금 봤듯이 유전자 제조합 방법이나 이런 걸 이용해서 특정 항체라든지 백신이라든지 세라피틱 프로틴 유전자를 벡터에 옮기고, 이 벡터가 아그로박테리움 TI 플라스미를 통해서 아까 그 담배 사축인 니코틴이나 벤스미안에서 형제전환 식물체가 되고, 그럼 담배 잎에서 이 단백질이 많이 발현되는 겁니다. 그럼 이거를 GMP 시설로 만들고 이 단백질 잎을 따가지고 나중에 약으로 개발하는 회사거든요. 이게 지금 이 회사가 원천 특허나 많은 걸 가지고 있는데, 여기서는 이제 담배 성체로 하다 보니까 한계점이 있는데, 이거를 세포 배양을 하게 되면 더 좁은 공간에 더 효율적으로 관리가 되면서 의약품 개발이 가능한 거거든요. 그래서 이 아이콘 제네틱사 같은 경우도 우리가 알고 있는 그 담배 이파리가 이렇게 넓적하기 때문에 형광인데, 이런 담배에 형제전환 식물체를 만들고 특정 단백질을 만들어내려고 하는 겁니다. 국내는 이제 바이오앱이라는 회사가 좀 유사하고, 서울대학교 G플러스 생명과학 같은 데서 이제 이런 연구가 진행이 되고 있고요. 저희 회사는 이 세포를, 여기서부터 세포를 다시 유도해서 세포 배양해서 그 단백질을 얻는 좀 더 집적화된 회사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식물 배양 기술에서 말씀드리려고 하는데, 저희는 직접적으로 17세기에 그 아이젠 영국 과학자가 이제 사과가 떨어져가지고 이제 중력 법칙을 F=mg라는 만율력 법칙 그걸 발견했다고 하는데, 저희 떨어진 사과로부터 다시 세포 배양을 하고, 세포 배양이 될 때 이 고주파라는 특정한 엘리시테이션 방법을 이용해서 더 물질을 많아지게 하는 기술을, 원천 특허를 갖고 있습니다. 그 기술 덕분에 상장도 있고 미국에 특허가 있어서 이제 기술 이전도 준비하고 있는데요. 기본적으로 식물의 이제 기관을 보면 저기 잎줄기 뿌리 같은 게 있는데, 내가 원하는 특정 조직을 떼가지고 이런 세포 유도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세포를 계속 배양을 할 수도 있고, 이 배양 기술의 가장 강점은 뭐냐면, 내가 원하는 타겟 물질을 식물 세포 내에서 그 백큐, 에포 같은 데서 어큐뮬레이션, 그 고도로 측정할 수 있거든요. 그리고 필요에 따라서 진 에디팅 기술은 지네틱 리커미네이션 기술을 이용해서 특정 단백질을 만들어낼 수도 있고, 요즘에 이제 AI 기술이 많이 발달해서 가상세포 기술을 활용하게 되면 실험을 하지 않고 인풋 대비 아웃풋이 얼마만큼 어큐뮬레이션 바이오리액트 되는지 그런 것도 계산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이제 그런 걸 대비해서 회사는 계속 만들어 가고 있고요. 지금 이제 하나 보여줄 영상은 되게 심플한 저희가 하고 있는 세포 배양에 대해서
어떻게 하는지 그냥 간단히 보여드리려고 준비했습니다. 지보단이라는 회사는 전 세계 이제 향유 1위 회사고요. 같이 저희 3대 주주로 콜라보레이션을 하고 있습니다. 이 사례는 화장품에 응용되는 식물세포 분야의 사례입니다. To make people look younger, bio-FDNC researchers constantly explore nature to create new, powerful ingredients. We analyze a variety of natural molecules and find ways to expand the sources without harming nature. We induce plant callus from sterilized targeted parts of a plant: leaf, stem, root, petal, or phytoplacenta. Plant callus. Suspension cell culture. Plant cells are then moved into a bioreactor where the environmental condition is perfectly safe from animal virus, bacteria, pesticides, GMOs, and other contamination factors. Our cutting-edge plant cell culture technology is a physical elicitation using radiofrequency to accumulate phytochemicals in the plant cells. It is a sustainable and eco-friendly technology that enables phytochemical production without the excessive collection of plants, efficacy evaluation, and material analysis. There is still so much to learn from the amazing complexity of plant life. To bring the best from nature and green biotechnology to worldwide beauties, Givaudan and bio-FDNC look for a harmonious and sustainable way of embracing nature's intelligence to reach clean beauty. 지보단이라는 회사가 시가총액 한 50조 기업인데요. 왜 저희하고 손을 잡고 저희 투자도 해주고 했냐면, 앞으로 나고야 어정스나 그 ABS는 어세스 베네핏 쉐어링이라고 이제 국제 생물종 다양성 협약에 따라서 특정 생물종을 그 나라 허락이나 그 경제적 허락을 받고 마음대로 이제 가져갈 수도 없고, 가져간다 하더라도 매출액이 얼마를 다시 리펀해주는 어세스 베네핏 쉐어링 구조가 있고, 우리나라도 가입되어 있습니다. 미국은 가입은 했지만 사인을 안 했어요, ABS는. 그래서 이제 앞으로 특정 소재는 예를 들면 그 지보단이 만드는 많은 향유 중에서 브라질 원산도 있고 아프리카 원산도 있는데, 이런 나고야 정세에 따라서 이 공유제도 있기 때문에 바이오리액터에서는 식물세포에서 계속 그 소재를 이제 생산하는 지속 가능성, 원하는 소재를 얻고 싶어 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향수 만드는 그 향료 원료도 세포 배양으로 이제 하려고 하는 그런 움직임이 있습니다. 그래서 서스테이너빌리티 때문에 저희한테 찾아왔고, 2019년도에 협약에서 저희가 600만 불 투자도 받고 지금 같이 이제 계속 개발도 하고 있고, 일단 화장품 소재로 이제 저희가 이 식물세포를 쓰기도 하고 있고요. 좀 나아가서 우리가 그 유명한 향수들의 이제 이 소재 같은 거를 향료 소재로도 개발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식물세포 배양의 가장 큰 강점 3가지를 꼽으라면, 일단 동물성 바이러스 감염 문제가 전혀 없다는 게 강점이고요. 그리고 동물세포 배양하는 시스템에 비해서 500분의 1 가격으로 싼 가격으로 대량 배양을 할 수 있습니다. 이 세포가 먹는 게 햇볕을 통해서 에너지를 얻어도 되고요. 설탕물에 키워도 돼요. 설탕이 2~3% 들어가서 그 수크로스가 카본 소스가 됩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식물세포 플랫폼은 원천 기술이 되기 때문에 전 세계 특허를 확보할 수 있습니다. 이제 그런 강점들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처음에 장미 게놈을 세계 최초로 2016년도에 게놈 시퀀싱을 해가지고 장미세포의 플랫폼을 만들기 위해서 이 유전자 염기세를 알아야지만 진 어노테이션이 가능하고, 진 어노테이션 돼야지만 벡터 엔지니어링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장미세포를 먹는 걸로도 개발되어 있지만 장미세포에서 의약품 생산이 가능한 시대가 올 수도 있거든요. 그리고 이제 장미 가상세포도 만들고 여러 가지 일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 이제 장미 플라젠타로 해가지고 이제 일본의 긴자 토마토 사업에서 먹는 거로도 이제 개발을 했고, 다시 이제 긴자 토마토 종근당 건강원 협의해서 로스 플라젠타 종근당 건강에서 같이 먹는 거로도 이제 개발을 해서 시판을 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이 식물세포는 DNA가 존재하기 때문에 먹어서 뉴트리션,
영양분 주는 걸로 지금 이제 영양분 주는 걸로 글루타치온이라든지 멀티비타민이라든지 컨시장을 형성하고 있는데 식물세포 자체를 먹는 걸로도 지금 개발하기 위해서 연구 개발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가진 이 식물세포 배양 기술의 물리적 자극을 통해서 특정한 물질을 전대시킬 수 있는 기술이 이미 확보하고 있고 미국의 원천 특허 등록이 되어 있습니다. 기존에는 케미컬 엘리시테이션 방법의 화학적 자극으로 특정 물질을 높였는데요. 그 단점들이 이제 훨씬 더 극복이 된 기술이 물리적 자극 기술인 고주파를 활용하는 기술이라고 생각할 수 있고 이제 그런 기술을 확보했습니다. 그리고 이미 이제 저희 송도에 있는 회사에서는 이게 이제 고주파를 트리트할 수 있는 바이오리액터 500리터급을 이미 만들었고 앞으로 10톤 바이오리액터 규모의 이걸 적용하려고 더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이 노란색 보시는 이 세포가 장미 세포고요. 그리고 장미 꽃잎 유래한 세포는 이거 빨갛게 색소도 나와요. 그래서 언젠가는 이런 색소라든지 향이라든지 식물 세포로 또 아까 말했던 그 메나처럼 섬유라든지 그리고 저희가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제가 식물 세포를 분화시켜 가지고 목지 일부분 만드는데 관심을 되게 많이 갖고 연구를 일부 진행하고 있는데 결국 우리가 쓰는 종이라든지 종이가 한계가 부딪히고 있고 플라스틱을 대체할 수 있는 물질들을 계속 종이로 메꾸려고 하고 있는데 그 펄프도 한계가 있거든요. 근데 세포 배양을 통해서 아까 이제 그 커튼 파이버처럼 섬유를 만들어내면은 딱딱한 걸 만들어서 플라스틱을 대체할 수 있는 용기 개발이 가능할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연구도 일부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 식물세포 확장성은 엄청나게 많이 존재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단백질 생산 기술 쪽은 이제 여기 있는 지노믹스, 트랜스크립토믹스, 메타볼릭스, 뭐 프로테오믹스 다 이런 기본 유전자 어떤 발현 기술 기반을 해서 이게 세라피틱 프로틴, 항체라든지 백신이라든지 이런 어려운 단백질을 발현량을 높여야 되거든요. 현재 삼성 바이오로직스나 셀트리온에서 초셀 기반의 그 만들고 있는 의약품이 리터당 6g 이상 나와요. 8g 이렇게 나오고 이런 쪽으로는 12g까지 가능한데 식물세포는 지금 0.1g 레벨에서 0.23g 밖에 안 돼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동물성 바이러스 감염 문제가 없고 돼지 배양값이 초셀에 비해서 500분의 1 가격이고 이 이제 식물세포 플랫폼이 0.3g만 발현되더라도 동물세포의 어떤 그런 채산성을 넘어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초셀에서 발현되지 않는 단백질은 식물세포에서 발현되는 단백질들도 있습니다. 그런 면에서 프라미싱한 기술을 할 수 있고요. 그래서 저희 회사에서는 이 벡터라고 유전자를 집어넣어주면 단백질을 발현시키는 게 있는데 이거를 아까 그 독일에서처럼 아그로박테리움의 트랜지언트 익스프레션도 하기도 하지만 형질 전환시켜서 이 고주파를 쏘아서 원하는 단백질을 생산하는 그런 플랫폼 기술을 계속 개발하고 있고 거의 다 개발이 끝났어요. 저희가 한 10년간 이 기술을 연구해왔고 그래서 특정 이 단백질을 만드는 생산 보도와 요소 기술을 거의 다 확보를 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저희 회사가 이제 많이 성장할 거라서 스스로 추정하고 있고 이거는 저희가 이미 알고 있는 산삼의 가상세포를 이제 보여드리는 건데 우리가 이제 인삼, 산삼, 뭐 이제 백년된 산삼의 천종, 지종 막 쫙 종류가 있거든요. 근데 이제 그 서울대학교 양태진 교수님이라고 산삼을 오랫동안 연구하신 분이 있는데 게놈 분석을 통해서 지금 이 보여주는 맵이 뭐냐면 그 산삼 세포 내에 세포질 부분하고 특정 이게 이제 세포 소기관들인데 ER, 무슨 미토콘드리아, 그 다음에 플라스티드, 미토콘드리아 그런 건데 이 대사체 발현이 어떻게 되는지 산삼의 주요 대사체는 진세노사이드 성분들인데 이 고주파를 활용해서 아까 실제 우리 기술로 이런 패티게시드 합성 패스웨이가 이 빨간색이 업 레귤레이션, 파란색이 다운 레귤레이션 유전자들인데 오메가3, 오메가6 지방산을 조절할 수 있는 거야. 그러면 우리가 이제 유전자 조작을 하지 않더라도 산삼 세포를 배양해서 고주파를 잘 활용하면은 오메가3는 오메가6를 많아지게 할 수도 있고 진세노사이드 성분을 조절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먹어서 건강한 쪽으로 할 수 있는 그런 이제 가상세포 기술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이제 꽃을 피우는 식물이 전 세계에 36만 9천 종이 알려져 있는데 식물은 북극에 한 1%, 3,600종 식물이 북극에 존재하고요. 남극에는 안타르시카라는 커다란 얼음대로 돼서 식물이 딱 2종밖에 없어요. 근데 이제 저희가 극지연구소랑 같이 이제 북극에 식물 채집하러 갑니다. 근데 북극은 되게 재밌게 해도 북극에 이제 이게 북극에 이 오존층도 이제 있고 햇볕을 집중적으로 받아가지고 이제 기울어져 있기 때문에 밤이 되게 짧은 백야 현상도 존재하고요.
여기는 온도가 좀 낮기 때문에 공기가 깨끗합니다. 그래서 오존이 피폭량이 되게 많아요. 그래서 식물이 잘 못 자랍니다. 그래서 식물이 보면, 여기 보면 꽃이 피인 보이는데 식물 키가 1에서 5cm밖에 안 돼요. 그 꽃을 피우는 기간도 우리나라에 오면은 뭐 꽃이 한 2주간, 3주간 피어 있으니까 여기는 한 단 5일에서 일주일밖에 안 펴요.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페놀릭 컴파운드, 그 자외선이나 오존이 많아서 자외선 흡수 물질이 다 갖고 있어서 유전적으로 연구할 가치가 되게 높은 식물들이거든요. 그리고 또 이제 이 멸종 위기 종들이 많이 알려지는데 그 IUCN이라고 세계 자연보존 연맹에서 레드리스트에 올려 있는 북극 별꽃 같은 것도 이제 복원도 가능합니다. 사람은 손가락 자르면 잘려진 손가락이 사람이 안 되지만 식물은 이거 잘랐다가 다시 재생하는데 그게 문제가 없어요. 그런데 이쪽 분야가 우리가 보존하고 이거를 동결 보존해가지고 다시 살려내고 필요할 때 식물 개체를 복원하는 기술은 미래의 어커밍 비즈니스로 충분히 시장성이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 그래서 개체 복원 사례를 이제 저희가 만들고 있고, 또 이제 화장품을 아까 이제 식물 세포를 추출해서 이렇게 먹는 거로도 하고, 식물 세포에서 잘 쏘면은 이런 엑소존 같은 엑스트라셀룰러 피지컬도 나오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아모레퍼시픽의 헤라 브랜드 이런 것들을 이미 지금 공급하고 있고, 매출도 계속 늘어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지보단 같은 데 통해서 동백 세포에서 또 이제 효능을 전대시켜가지고 두피에 안티 인플라메이션 좋은 소재를 찾아서 이제 수출도 진행하고 있고요. 그래서 저희 회사는 2005년에 창업해서 지금 18년째 하고 있는데, 관련 특허를 저희가 한 120건 이상 등록이 되어 있고, 신기술 인증이라는 장려시상도 받았었고, 계속 식물세포 플랫폼으로 회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식물세포 플랫폼 핵심은 뭐냐면 세포주 설계 기술하고 대량 배양 생산 기술입니다. 이 두 가지를 플랫폼을 만들어서 식품, 화장품, 의약품 분야에 도전하고 있고, 특정 유전자를 받아서 저는 개발해주는 CDMO 비즈니스에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고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회사는 보시는 바와 같이 특허 포트폴리오는 식물세포 기술로 체계적으로 하고 있고요. 그래서 지금 식물세포 배양 기술에 대한 포트폴리오는 전 세계 어느 회사보다 특허 포트폴리오는 잘 짜여져 있고, 앞으로 이제 많이 설계 고도화 요소 기술에서 이런 항체나 백신 발현 플랫폼을 완성해 나가려고 하고 있고, 식물 가상세포는 아직 전 세계 어디에도 가상세포 모델이 없습니다. 저희가 장미 가상세포 드래프트 모델을 처음 만들었고, 인공지능 기술이 계속 개발되면은 이 데이터가 많이 쌓이면은 딥러닝이 가능하고, 딥러닝이 되면은 실험을 하지 않고도 특정 물질이 많아지게 할 수 있는 기술을 갖고 있는데, 그게 가상세포 기술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미 이제 대량 배양 생산 기술은 저희가 10톤까지 생산할 수 있는 바이오리액터에서 이미 기술을 확보했습니다. 그래서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이는 이제 타겟 유전자를 삽입해서 벡터 엔지니어링이 될 수 있는 그런 기술들을 확보하고 있고, 이거를 이제 바이오리액터에서 키우고 고주파를 반응성 엘리시테이션 방법을 이용해 가지고 발현시키는 그런 걸로 했고요. 여기 이제 고주파를 처리하면 단백질이 대조군에 비해서 한 20배 이상 월등히 증가되는 것도 이미 데이터를 확보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노르웨이 산하에 있는 북극의 스발바르라는 지역에 가면은 전 세계 노아의 방주 컨셉을 갖고 있는 시드 볼트가 있습니다. 식물 씨앗 저장고가 있어요. 이 지구가 한난이 닥치면은 인류가 몇 사람만 거기 이제 그 시드 볼트에 가가지고 식물 종자도 있고 식량도 거기 비축을 해놨거든요. 우리나라에서 세계 두 번째로 경북 봉화에 백두대간 수목원 밑에 시드 볼트를 또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식물의 씨앗을 저장하는 데는 마이너스 20도씨, 상대 습도 40% 특정 어떤 조건에서 해야 되거든요. 근데 저희는 어떤 기술을 갖고 있냐면, 씨앗을 보존하려면 씨앗의 부피도 있고 크기가 이제 많이 필요하잖아요. 그러니까 저희는 식물 세포를 가지고, 식물 세포는 지름이 40에서 50 마이크로미터밖에 되지 않습니다. 요만한 통에 인류가 이용하는 3,000종 정도의 식물 세포를 전부 다 보존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한국생명공학연구원에서 식물 세포를 뱅킹해달라고 부탁을 받아서 지금 한국생명공학연구원에 개발했던 식물 세포도 저희가 바이오펜시에서 플랜트 셀 뱅킹을 하고 있고, 그러니까 마이너스 196도에서 얼렸다 녹이면 세포가 보통 크랙이 와서 못 살아남는데, 저희가 특정 노하우의 기술을 갖고 있는데 다시 살려냅니다. 그래서 이게 액체주스에 얼려지면 영원한 시간이 정지하고 있고, 우리 후대에도 남겨줄 수 있고, 제가 기회가 되면 일론 머스크를 만나면 스페이스X에 저 세포 뱅킹을 조금 스페이스에 실어가지고 화성 프로젝트에 싣고 싶어요. 그리고 여기서 해동하는 기술과 성체를 만드는 기술을 그냥 프로토콜을 들여가지고
저희 회사를 좀 더 부각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가상세포 기술은 지금 저희도 초기 모델이기는 하지만 엄청나게 열심히 하고 있어요. 현재 가상세포가 잘 돼 있는 두 가지 세포가 하나가 대장균입니다. 대장균은 460만 베이스페어 지름을 가지고 있고 그 이콜라이라 불리는 대장균이 이미 다 해독이 돼가지고 대장균에서 지금 색소도 만들고 단백질도 만들고 막 하거든요. 그리고 초셀도 이제 충분히 동물세포, 가상세포 기술로 많이 연구가 되어 있는데 식물세포는 전무하다시피 되어 있습니다. 식물은 동물보다 복잡해요. 근데 이 지구가 만들어지기에 동물보다 식물이 먼저 등장을 하거든요. 생명력은 식물이 좋은데 영역체도 존재하고 플라스틱도 색소체도 존재하고 시스템이 복잡해요. 근데 언젠가 이 가상세포 기술이 좀 더 고도화가 되면 이 표적 시뮬레이션으로 원하는 단백질이나 특정 대사물질을 실험하지 않고도 시뮬레이션이 가능한 시대가 올 수 있습니다. 그러면 저희가 루닛이 지금 한참 뜨고 있지만 그런 것보다 훨씬 더 가치 있는 기업으로 발전할 수 있어가지고 계속 연구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원하는 산물도 없고요. 이게 이제 대량 배양도 하고 있고. 그리고 저희가 이제 기술 평가를 받을 때 여러 가지 이제 질문을 많이 받았는데 독창성이 뭐냐. 식물세포 자체로 원하는 산물을 계속 만들어낼 수 있다. 이게 대량 배양 가능하고 서스테이너블하게 소재를 공급할 수 있다. 그래서 지금 대기업들도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고 지금 롯데바이오나 이런 데서도 이런 기술에 관심이 많습니다. 그리고 심지어는 저는 왜 그런지 모르겠지만 애플사조차도 이 바이오 헬스케어 분야에 관심을 가지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전 세계 1위 기업인 애플에서도 이런 식물세 플랫폼이나 역시 이제 빌 게이츠 재단에도 이런 데 관심을 많이 갖고 있고 가능성에 대해서 많이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식물세포 배양 기술은 오래전부터 존재하는 기술이었는데 고도화가 안 돼 있을 뿐이고요. 저희도 한 18년 연구하다 보니까 이제 고도화시키는 물리적 자극을 활용하는 스마트 RC 스퀘어라는 기술도 개발이 되었고요. 그리고 이제 이는 말씀드렸던 설계 고도화하기 위해서 아까 가상세포 기술이 이미 응용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스몰 스케일에서 이미 10톤 규모로 생산이 되고 있고 나중에 100톤, 200톤 규모로 되면은 바이오 파운드리로 연결될 수 있어요. 그래서 미래에 언젠가는 100톤, 200톤 규모의 바이오 파운드리로 하나의 바이오리액터에서 하나는 이제 화장품 원료, 하나는 먹는 것 쪽으로, 하나는 의약품 만드는 쪽으로 이제 계속 개발을 해 들어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미 이제 저희가 이는 스마트 RC스퀘어 기술의 특정 물질을 높이는 기술대에서 NET 인증도 받고 장영실상도 수상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이는 바이오리액터를 식물세포를 잘 만들 때 되게 이제 모방 난이도를 높여서 이제 미국의 기업들이 저를 따라하면 안 되니까 계속 특허를 촘촘하게 출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런 단백질 발현 첨가 기술은 확보가 끝났고요. 이런 가상세포 기술도 미래에 언젠가 여기 대사체 크리스프카스9 진 에디팅 기술이 발전하고 있어서 특성 대사회소를 닫아버리고 원하는 산물만 수도꼭지탭에 물이 와장창 나오듯이 단백질과 와장창 뽑으려고 하는 거거든요. 저 플랫폼 만들면 기술 이전을 그냥 A사, B사 다 할 수 있어요. 화이자 제약부터 쭉쭉. 그래서 저거를 계속 저희가 연구원 한 8명, 10명이 저것만 하고 계시는 분들이 있는데 저희가 지금 인삼세포, 장미세포, 당근세포, 니코타나 벤스미아나 세포 이런 거를 하고 있고 이미 식물세포 플랫폼으로 이런 이제 신약 개발이 계속 진행되고 있습니다. 임상도 들어있고. 그리고 이제 바이오리액터에서 이게 FDA 허가 받을 정도의 이 QC나 이 기준비 시험 방법이 되고 있냐 실제 가능하고 제가 지난주에 이제 포항에서 그린 바이오 산업으로 그 프로탈릭스라고 유일하게 당근세포에서 고시디스 약 개발한 분을 창업자를 만났는데 이 식물세포 플랫폼의 가능성에 대해서 되게 높게 평가를 하고 있고 실제 이제 처음에 식물세포 성체로 하던 데들은 많이 좀 다운되기도 하고 많이 무너진 기업들도 있긴 하지만 이 다시 이제 세포 배양 플랫폼으로 하는 기업들은 다시 이제 주목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세포주 설계 기술과 배양 생산 기술 기반 플랫폼 기술을 갖고 있는 바이오피덴시는 충분히 저는 잘 할 수 있을 거라 생각을 하고 있고요. 계속 진행하고 있고 이게 이제 화장품 소재부터 체계적으로 회사를 키워가고 있습니다. 저희가 지금 직원이 한 70명 정도 되는데요. 이제 연구개발 비중이 50%가 넘습니다. 그래서 이 플랫폼을 계속 유지해서 기존의 캐시카우로 하고 있는 화장품 소재라든지 이것들은 계속 가져가고 있고 의약품 플랫폼을 만들어서 기술 이전을 하는 쪽으로 계속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식물세포 배양 기술의 처음에 이제 창업 초기에는 기술 도입했을 때는 기존에 이제 이미 식물세포 배양 기술에 남들이 하고 있는 그 수준에서 했다 치면 지금은 저희가 이미 전 세계에서 가장 1위 기술을 가지고 장미 가상세포라든지 스마트 RC스퀘어 적용 인삼 가상세포 그리고 이 플랫폼을 거의 다 완성을 해서 계속 연구개발을 하고 있고 지금 공동 연구개발 제안을 많이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신약 개발 플랫폼에서 초셀이 이렇게 마스터 셀라인 같은 걸로 이제 되고 있는데, 식물 세포도 특정 단백질을 생산한 마스터 셀라인이 키핑이 되면 저희 아까 액질유세 보존하는 그런 기술을 가지고 하려고 하고 있고, 미국 FDA나 유럽 EMA가 이미 새로운 플랫폼 기술을 가지고 의약품 도전하는 기업을 환영하고 있지만, 여전히 임상 그 정도는 사람하고 똑같은 수준의 걸 요구하고 있어서 되게 어렵습니다.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는 계속 이거를 이제 이런 비즈니스를 이제 채택하고 있는 이유는, 나중에는 이제 FDA 허가를 잘 받는 그런 미국 분들하고 전략적으로 이제 회사를 만들거나, 예, 그게 필요한데, 지금은 이제 유전자를 받아서 CDMO, CMO 하는 비즈니스를 목표에 두고 하고 있고, 이게 이제 처음에 셀트리온이 처음에 백스젠을 통해서 바이오시밀러를 큰 공장을 짓고 돌렸듯이, 저희도 식물세포 플랫폼으로 그런 비즈니스를 하기 위해서 나중에 글로벌 제약사나 그 관련 필요한 기술을 FDA 허가를 잘 받는 기업하고 조인트 벤처가 됐던 전략적 제휴를 통해서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매출 증대는 계속 하고 있고, 저희가 이제 한번 지보단에서 이제 펀딩을 받았는데, 이제 상장 이후에는 다시 한번 글로벌 제약사의 펀딩을 한번 제대로 받아서 CDMO로 하려고 준비를 하고 있고요. 뭐 지속적으로 매출은 좀 증가되고 있는데, 플랫폼을 계속 확장하는 쪽으로 연구 개발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바이오 파운드리를 잠깐 언급을 드리면, 대만의 타이완의 TSMC라는 그 반도체 설계 기술 가진 전 세계 1위 기업이 있는데, 우리나라 이제 삼성 반도체도 이제 하고 있지만, 그 설계도 도면을 주면은 거기 설계도를 그려서 이제 원하는 산물을 만들듯이, 이 바이오 파운드리 개념은 뭐냐면, 처음에 설계도를 그 주면 이제 벡터 같은 게 설계도가 되는 거고, 지인의 유전자 편집 기술을 원하는 특정 단백질 산물을 만들 수 있는 유전자 조작이 가능하거든요. 그걸 디자인해서 이제 실험을 통해서 빌드하고 테스트를 해서 바이오리에이터에서 계속 테스트를 하면서 머신러닝 기법이나 AI 기술에서 학습을 시키면은 이게 DBTL이 바이오 파운드리의 핵심이거든요. 그래서 원하는 소재를 이 DBTL 바이오 파운드리 개념으로 계속 지속 가능하게 생산할 수 있으면 이 매뉴팩처링이 가능해서 이런 백신이라든지 항체라든지 세라피틱 프로틴을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이제 이 준비 플랫폼이, 이 기술이 가장 중요해요. 이 앞단 기술이만 확보되면은 이 뒷단 기술은 다운스트림은 개발이 되어 있기 때문에 커다란 대기업하고 커다란 공장을 짓고 특정 단백질을 생산해낼 수 있는 시스템을 갖추면 저희 기업은 성공한다 생각하고 있고, 그래서 이제 플랜트 셀 바이오 파운드리라는 개념으로 계속 연구를 하고 있고, 국내에도 이제 CJ가 이미 이제 대장균 시스템을 이용해서 효소나 아미노산들을 대용량으로 만들어내고 있고, 그래서 이제 대상에서도 크루엘라 시스템으로 원하는 산물을 많이 만들고 있습니다. 이미 영국, 프랑스, 미국에서는 상당히 많은 이 바이오 파운드리에 집중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최근에 미국에도 그 진코 바이오웍스라는 그 이제 세포주 개발 회사가 코로나 시대 때 이제 그 생산 세포주도 만들어줘가지고 한때 시가총액이 12조까지 갔다 지금은 4, 5조로 떨어져 있긴 하지만, 다양한 생물 중에서 그 이런 바이오 파운드리 개념으로 접근하고 있는데, 국내도 식물세포 바이오 파운드리 개념은 전 세계 저희밖에 없는 걸로 알고 있고, 유전자 편집이나 이런 걸 통해서 대용량을 생산하려고 하고 있는데, 이제 걸림돌은 아직까지 LMO 이슈가 있고요. 이는 GMO나 LMO 때문에 사람들이 되게 많이 이제 꺼림칙하게 하고 있는데, 이 GMO, LMO 이슈가 있든 어쨌든 간에 의약품 개발이 되는 거는 그냥 다 동등성의 안정성 평가, 클리니컬 트라이얼을 페이스 1, 2, 3를 해가지고 약이 개발되는 거기 때문에 다 가능하거든요. 그 MS 미디아라고 식물세포 키우는 미디아가 있거든요. 예를 들면 이제 동물세포는 DMEM을 베이스로 해서 FBS 우태혈청이 들어있는 거, 안 들어있는 거 이렇게 하는데, 식물세포는 DMEM에 미네랄하고 있는 게 다 들어있고요. 그 외에 이제 설탕이 한 2, 3% 들어가 있습니다. 얼마씩이에요? 그러니까 초셀 미디아에 비해서 한 500분의 1 가격이라 생각하시면 돼요. 우태혈청이 네네. 제가 알기로 뭐 500ml 뭐 100만 원씩 이렇게 하는 걸로 알고. 여기는 우태혈청이 안 들어갑니다. 그게 안 들어가니까 이게 얼마냐고. 그러니까 리터당 가격으로 산정하기 되게 까다롭고요. 그러면 그래 뭐 정확히 말씀드리면 뭐 10,000원 미만입니다. 알겠습니다. 네. 이거 세포주로 가는 거잖아요. 네네. 그럼 이거 불멸을 하는 거예요? 이게 예. 가능한가 싶어서. 네네네, 셀 라인으로 이모탈리제이션 된 거로 계속 서버 컬처링이 가능하고, 예. 아까 동결 보존해서 투트랙으로 계속 하고 있어요. 그럼 아까 그 독일 회사는 1대 접종을 쓰는 거고 추출해서, 여기는 세포주로 해가지고 네네네. 그 불멸해가지고 계속 갖다 쓰는 네네. 거예요? 아까 아이콘 제네틱스는 형질 전환 식물체를 만드는 한 2년 걸리는데, 네네.
잡종 3대까지 해가지고 거기로부터 if로부터 하는 거고요. 잡종 상대를 하면 열성이 발현이 되잖아요. 1대 잡종을 쓰는 게 아니고 3대를 써요. 1대는 이제 완전 불안정해가지고 이게 호모 알렐 그 대립 유전자가 돼야 되는데 그게 안 돼서 3대까지 안정화된 호모 라인을 한 대서 이제 식물 잎에서 하는 거고요. 거기는 네. 저희는 그냥 세포에서 하는 겁니다. 저기 이게 세포 배양을 해서 그 분화까지 시키는 그러니까 상황입니다. 세포 배양만 계속해가지고 원하는 물질을 얻는 쪽이 있고 예. 세포를 분화시켜서 아까 뿌리 줄기가 나오게 할 수도 있고 성체를 만들 수도 있습니다. 예. 배양기는 이게 에어리프트 쓰는 거예요? 네네, 에어리프트 베이스의 바이오리액터를 쓰고 있고요. 예, 예. 그러니까 이게 공기가 필터를 통해 세파 필터에서 이게 들어와 있는 교반이 그냥 공기로 이렇게. 네네네. 이렇게. 그러니까 지금 아까 이제 포르탈리스 쓰는 데는 플라스틱 백 시스템으로 디스포저블 백으로 이제 의약품 개발하는 데도 있고요. 저희는 서스 그 철 베이스로 이제 에어리프트 시스템으로. 그럼 이거 부유식이라서 제 지지체 이런 건 없겠네요. 아, 이거 없습니다. 네. 예, 그 마지막 하나만 더. 네. 죄송한데 이게 이제 아까 고주파가 부유의 기술이라고 말씀하셨는데 네네. 이게 이제 세포 이렇게 배양 잘 되게 하고 이럴 때는 우리가 뭐 저산소나 고주파나 이거는 원래 많이 쓰던 기술 아니에요? 이게 그 바이오 FDNC의 부유 기술이라고 할 수 있는지가 좀 잘 모르겠어요. 네네, 정확히 말씀드릴게요. 원래 세포를 배양할 때 화학적 처리 방식에 이제 메틸 자스모사 같은 케미컬 엘리시테이션 방법이 있고 그 외에 피지컬 엘리시테이션 방법은 초음파도 있고 고주파도 있고 자기장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는데 저는 처음부터 이제 자기장, 초음파, 고주파 다 해봤는데 고주파 제가 응용하는 방식이 CET 방식이야. 고주파가 RET 방식의 레조넌스 엘렉트리컬 트랜스퍼 방식이 있고 커패시티브 엘렉트리컬 트랜스퍼 방식인데 CET 방식으로 저희가 최초로 제가 개발을 했고요. 이 고주파 장치는 1980년대 스페인 인디바가 먼저 개발한 장치를 제가 트랜지스터 바꾸고 이 이제 고주파 파형을 달리하는 걸 해가지고 원천 특허를 제가 갖고 있죠. 정말 마지막 질문 하나. 동결 보존 얘기하셨는데 네네네. 보통 그럼 동결 보존제를 쓰잖아요. 네네네. 그럼 이거를 마지막에 할 때 세척을 하거나 뭐 중화를 하거나 할 텐데 네네네. 그러면 그 과정에서 세포 손상이 일어나지 않나요? 근데 이제 그 세척할 때 세포 손상이 될 수 있는데 일반적으로 동물 세포는 세포 지름이 한 20마이크로미터 지름이 안 되니까 70% 글리세롤 베이스에 이런 부틸렌 글라콜 있는 용매에 녹여놨다 해동해가지고 세척해서 다시 살려서 쓰거든요. 근데 식물 세포는 동물 세포보다 지름이 40에서 60, 80이 되기 때문에 부피로 따지게 되면 8배에서 27배가 더 커서 이게 해동될 때 물이 얼음이 되고 나서 크랙이 오거든요. 그래서 이제 저희가 그 글리세롤 부틸렌 글라콜 이외에 다른 특별한 안티프리즘 프로테인을 저희가 추가해가지고 해동을 시키고 세척할 때도 그대로 세척이 되어서 셀이 서바이벌에 살면은 그게 정식이 됩니다. 그래서 이 기술이 되게 중요해요. 저희가 이제 사람도 이게 부피가 크잖아요. 그래서 사람은 지금 엑셀수에 얼려놨다 해동하면 다 죽어버립니다. 그래서 세포 레벨의 그 지점이 거의 40에서 50 마이크로미터인데 동물 세포는 작기 때문에 해동해서 뭐 줄기세포가 됐던 작은 세포들은 또 하이폭시아 조건에서 서바이벌해야 되는데 이제 지름이 큰 세포는 좀 그런 어려운 점이 있죠. 근데 저희 크라이오 프리저베이션이라고 이 동결 보존 기술은 지금 글로벌리 되게 관심이 많아요. 그러면 이제 영원히 그 식물의 어떤 곡식류나 이런 거를 세포로 만들어서 엑셀수에 담가놨다가 필요한 시기에 끄집어내서 해동해서 줄기 뿌리가 나오게 할 수 있거든요. 근데 종자는 상대 습도나 온도에 민감해가지고 종자가 발화되거나 발화류를 잃어버려요. 근데 세포는 100% 발화시킬 수 있는 동결 보존 기술이 있으니까 이야기가 좀 다른 거죠. 네. 답변 잘 들었습니다. 네네. 네. 되게 중요한 지적을 하시는데 공부를 엄청 많이 하셨어요. 메디카고가 이쪽의 분야에 아까 아이콘 제네틱스 더 큰 회사였거든요. 근데 이제 코로나 백신 치료제를 얼마 전에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얼마 전에 청산 절차에 들어갔어요. 그러니까 스토리를 말씀드릴게요. 캐나다 정부에서 드라이빙을 걸어서 메디카고는 아까 니코티아나 벤스미아라는 식물 성체로 인플루엔자 백신, 코로나 백신 여러 개를 시도했었거든요. 그리고 이제 투자가 많이 됐어요. 근데 거기 말보로 담배 회사가 주주였고 또 중간에 미츠비시가 투자도 하고 했지만 그 캐나다에서는 코로나 백신 허가를 받았는데 이거를 WHO로 가져가서 미국에 시판하려고 이제 WHO에 이제 그거를 부탁을 했는데 WHO에서 미국이 담배 회사를 싫어해요. 그래서 약간 정치적 이슈로 거절을 당했어요. 그래서 WHO 허가가 안 나가지고 캐나다 정부에서 돈이 그 개발하는 돈이 수천억 들어갔을 거 아니에요. 그 지속 가능한 투자금을 넣기에 한계점도 부딪혔어요.
그 메딕하고 특허도 한 200개 갖고 있거든요. 근데 이제 그 메딕하고는 정부에서 더 이상 그게 안 돼가지고 청산 절차에 들어간 건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 많은 사람들이 나왔고요. 근데 저희는 이제 메딕하고가 그렇게 좋아했음에도 불구하고 이게 망한 거랑 다름이 없으니까 저희는 세포 배양하는 회사라서 그쪽은 완전 달라요. 그리고 저희는 처음부터 제가 투자를 적게 받고 시간이 걸리더라도 세포 플랫폼을 만들려고 그것처럼 제가 뭐 수천억을 투자했거나 이런 회사가 아니거든요. 그래서 세포 배양 플랫폼은 그런 단점들을 이미 극복 캐시카우로 저희는 화장품 소재라든지 이런 걸 돌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속 가능한 투자 없이 흑자인 기업이어서 그런 문제는 없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메딕하고가 이제 망하면서 아까 아이콘 제네틱스 다시 주목받고 있고 식물 기반의 성체 회사들이 좀 잘 안 된 지점들이 좀 네거티브한 요소가 있는데 그걸 극복하는 기술은 세포 배양을 통해서 아까 의약품 개발 플랫폼 같은 걸 만드는 거예요. 저희가 이미 그 항체 생산할 때 이제 당 같은 게 붙으면은 이제 알러지나 이런 문제가 있는데 그걸 휴머나이즈드라 그래가지고 글라이코실레이션 되는 것들을 크리스프카스9으로 더블 락아웃 모델도 만들었거든요. 그래서 그런 걸로 이제 극복하는 기술을 가지고 있습니다. 아무튼 메디카하고는 정말 안타까워요. 근데 아무튼 WHO에 승인을 안 해줘가지고 미국 FDA 허가를 못 받으면 시장 진입이 안 되니까 캐나다 백신, 그리고 백신은 이미 다 맞았잖아요. 그리고 결정적으로 백신이 이제 이게 좀 안타까운 거는 뭐냐면 이미 이제 화이자라든지 이미 많은 데서 이미 다 맞았는데 그 코로나 한번 걸리면 일주일이면 끝나요. 그래서 우리나라의 안타까운 이제 코로나 백신을 뭐 셀트리온 됐었고 신풍제약도 지금 임상 3상을 거의 다 끝낸 걸로 알고 있는데 이미 이제 시장성이 좀 늦은 감이 있죠. 메딕하고는 돈이 들어간 것에서 너무 늦게 허가를 받았고 WHO에서 허가를 안 해줘서 결국 망한 겁니다. 임상 3상 하는데 비용이 거의 한 5, 6천억 들어가요. 환자 수에 따라 달라지지만. 그래서 저희도 이제 이 식물세 플랫폼으로 클리니컬 트라이얼을 계속 하는 게 아니라 그냥 플랫폼 기술을 계속 기술 유전하면서 글로벌 제작 할 수 있는 데를 끌어들여야 되거든요. 근데 메딕하고는 좀 그런 점이 미흡했었고 허가된 게 정치적 이슈가 좀 있었습니다. 네. 셀로는 리커당 리커래 그리고 식물세포는 리커당 0.2g 정도라고 하시는데 0.2g이 고주파 기술로 한 바이오 FDMC의 생산 능력 수준인 건지. 아니 지금 이제 초셀은 계속 그 초세포를 전 세계의 수십 년간 연구자, 과학자, 교수님들이 엔지니어링을 통해서 지금 리터당 12g까지 이론적으로 발현이 가능하고 시판되는 의약품들은 6g에서 8g 생산이 되거든요. 식물세포는 아까 식물 성체도 그렇고 세포도 그렇고 단백질, 외래 단백질, 포린 그 DNA가 유전자 단백질 발현량이 되게 낮아요. 어떤 거는 수 미리그램밖에 안 나오는 것도 있고 어떤 거는 몇백 미리그램, 0.12g 레벨이죠. 그 바이오펜시뿐만 아니라 다 비슷해요. 지금. 그나마 아까 그 프로탈릭스가 좀 더 레벨을 올렸고 그 프로탈릭스 창업주가 지금 리터당 본인 말로는 0.5g까지 이상으로 발현된다 하더라고요. 저희도 지금 발현되는 레벨이 0.2g 레벨인데 고주파 기술로 더 올리려고 10배 이상 올리려고 계속 노력을 하고 있고 근데 최산성 기준은 0.45g이면 이게 초셀에 버금가는 최산성이 있다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고주파 기술 기존의 미생물이나 초셀 이런 생산 시스템에도 접목하는 생산량을 늘릴 가능성이 네, 그래서 최근에 많은 과학자들이 저한테 이제 초셀하고 동물세포나 이 박테리아의 저 기술, 효모에 응용하고 싶어서 찾아오는데 제가 이제 저희 내부도 좀 실험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원천 특허를 확보하려고 많이 오픈을 안 하고 있는데 이제 그 아는 분들이 테스팅을 하더라고요. 이 고주파의 프리퀀시, 이제 고주파 그 빈도, 그다음에 인터벌, 그 리액션 타임 이런 거 따라서 이제 이 프로파일링이 완전 달라집니다. 그래서 거기에 맞춰서 벡터 엔지니어링을 잘하면 동물 세포나 박테리아나 효모나 이런 다른 이제 생산 세포조에서도 가능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시간이 아마 좀 필요할 거라 생각되고요. 뭐 기술 개발은 가능합니다. 근데 초음파는 제가 좀 미리 말씀드리면 초음파는 다 실패했는데요. 초음파는 에너지가 너무 많아서 세포가 죽어요. 그 초음파를 하게 되면 삼성병원에서 초음파로 암세포 죽이는 이런 것도 하고 있고 포커싱도 하고 있고 그런데 식물 세포가
동물세포도 마찬가지로 초음파를 맞게 되면은 우리가 안경 닦기 하는 그게 다 소나 초음파거든요. 에너지가 강해가지고 고주파는 에너지 레벨을 뭐 정확히 말해서 제곱센티미터당 20mJ 정도로 약하게 보내요. 너무 세게 보내면 세포가 초음파 같은 경우는 세포가 죽거든요. 근데 어떤 기업들에서 그런 이제 특허를 많이 등록을 해가지고 기술이 된다고 하지만 저희가 실험했을 때는 식물세포에서는 초음파는 다 실패했었고 초셀하고 HK293셀을 제가 해봤는데 쉽지가 않았고 고주파를 치료하는 거는 세포가 살기 때문에 이 프리퀀시, 인터벌, 리액션 타임 이런 걸 잘 조절하면은 원하는 단백질 양을 증가시킬 수가 있습니다. 저 고주파는 동물 세포에도 적용이 돼요? 배양할 때 적용시킬 수 있어요? 네, 적용은 가능한데 아직 많은 실험을 안 해봐가지고 그러니까 이제 동물 세포도 배양할 때 초셀도 그렇고 HK293도 그렇고 서스펜션 컬처가 되니까 이 프로브를 잘 넣어가지고 이게 리트로 시그널하고 주는 이제 이 시그널을 넣으면 고주파 처리 가능하거든요. 그래서 최근에 이제 협력 제안이 막 들어와요. 같이 공동 연구하고 싶다고. 근데 이제 얼마만큼 높이는 그런 연구는 아직 되어 있지 않고 이미 초셀은 단백질이 갈 때까지 갔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리트당 8g이면 고주파를 쏘나 안 쏘나 이미 그 단백질만 발현되게끔 너무 셀 라인이 그래서 심지어는 몬스터 셀이라고 부르거든요. 괴물세포라고. 그것만 딱 항체 바르는 거는 초셀만큼 좋은 게 없어요. 그래서 더 이상 외부에 새로운 걸 간다 하더라도 생산량은 더 이상 안 올라갈 수밖에 없는 정도까지 이르는 것 같아요. 근데 그거 말고 효모라든지 대장균이라든지 발현이 약한 거에는 이런 고주파 기술을 응용하는 게 좋을 거라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초셀에 이제 항암 항체 말고 초셀이라도 이제 항암 항체는 막 리트당 8g 나오지만 어떤 거는 0. 몇 g도 안 노는 게 있는데 이제 그런 데는 고주파를 응용해 볼 만 하라고 생각합니다.